네, 안녕하십니까. EBS 김지송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원의 방정식을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이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점들이 이루는 도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도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열심히 외우겠지만, 뭐 외우는 게 맞죠. 외우겠지만 그 의미도 같이 보셔야 돼. 그 같이 알고 있어야지 뭔가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그냥 모르고 외워버리기만 하면은 암기하는 기계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형을 했어요. 전개에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꿔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야 되겠죠. 우리 그거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뭐 x축, y축에 접하는 거 했지만 우리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자고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말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시간에 도입을 조금 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할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지난 시간 내용 안 들은 사람 빨리 듣고 오세요. 자, 원이 있고 우리는 직선이 두 개에서 만나거나 한 개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2차 방정식, 아니지 그냥 뭐 연립 방정식, x-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 이 두 개를 연립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연립한 이후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실근 두 개, 정확하게는 x가 두 개인 거죠. x가 두 개. x가 두 개면 y는 mx 더하기 n에다가 x를 대입해서 y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럼 각각 점이 생기는 거네. 따라서 교점 두 개. 이렇게 끝낼 수 있고, d가 만약에 0이라면 실근이 한 개고, 그 말은 교점이 한 개다. 마찬가지 d가 0보다 작다면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0개. 실근이 0개니까 교점도 0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 하나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요. 중심이 몇 컴마 몇? 0,0. 반지름은 1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 그걸 따져보려고 해요. 자, 일단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하세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대입,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1. 지울 거 지우시면 2x제곱 빼기 2x는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어떻게 되죠? d는 1 빼기 0, 다시 d는 1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사실상 1의 제곱이지? 1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뒤에 상수항 0이니까 그냥 곱하기 0이 돼요.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실근 몇 개? 실근 2개. 그러니까 교점 몇 개? 2개. 교점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건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었어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따져봄으로써 우리가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따져봤어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조금 머리를 써볼 거야. 원이 있어. 직선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따져볼 건데, 일단 기준이 되는 건 아무리 봐도 이게 기준인 것 같죠. 이렇게 접할 때. 근데 우리 접할 때 하면은 뭐 하기로 했어? 중심이랑 이어서 90도.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은 상황이냐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잖아? D라고 하면은 이 지금 접하는 케이스는 반지름이랑 거리가 같을 때예요. D는 R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에는 D가 더 작아졌죠. D가 R보다 작은 케이스. 여기는 더 멀죠. D가 R보다 큰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원과 직선이 만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근데 그것을 파악하는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 방법은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만약에 반지름이랑 같아, 그러면 딱 접하는 거고, 만약에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네,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네 라고 파악하시고, 아, 그러면 교점이 두 개네,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여기는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죠. 그래서 안 만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예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이란 이 원이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거를 이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야? 1. 자, 이제 우리는 D만 구하면 돼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 0,0부터 직선, 이거 넘기시면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D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0,0 대입, 절대값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1, 이거는 1보다 작죠. 반지름의 길이인 1보다 작은 상황.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원을 그렸을 때 중심이 0,0이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거든요. 이게 중심부터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인데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런 케이스예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슬쩍 볼까요? 대입해서 판별식 따지기. 두 번째,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두 가지 방법인데 뭐가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여러분, 물론 이게 더 좋아 보이겠죠. 왜? 가장 최근에 조금 더 최근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식이 별로 없잖아. 여기는 식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얘의 장점은 뭘까요? 얘는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관계만 파악했거든?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것만 파악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x에 대한 식을 아예 얻어버렸죠. 그러니까 x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y 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교점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해볼게요. 이거 딱 보니까 x는 0이랑 1 두 개의 실근 나오죠. 여러분 2차 방식 풀수만 있다면, 자, 그럼 0, 1 대입해서 x에다 0 대입하면 0,1이랑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1,0. 그럼 지금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이 0,1이고 이 점은 1,0이더라. 하지만 이 방식은 그거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해. 여러분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것만 따질 때에는 이걸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 지워보고 우리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 함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뜻하죠. 자, 우리는 요런 가정을 깔 거예요. 요런 가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에 대하여.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야? 중심이 원점, 반지름의 길이가 r짜리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기울기가 m일 때. 자, 두 번째, 접점 x1, y1.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기울기를 줬을 때고요. 두 번째는 접점을 줬을 때요. 우리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딱 두 개가 필요해. 하나 기울기, 하나 점이에요. 근데 기울기를 줬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m은 문제에서 준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n이라는 걸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했으니까 이 n을 한번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잘 봐. 원이 있어요.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을 구해볼게요. 구한다기보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거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거 가능해? 근데 이거 가능하잖아? 요것도 가능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주고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순간 나는 우리의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울기를 주는 순간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중심이 원점이에요. 접하네. 수직이다. 이게 뭐죠?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요? 반지름이랑. 내가 n이라는 걸 이제 구해 볼 건데, 이거를 구하는 단서가 뭐가 되냐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r이랑 같아야 돼요. r이라는 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 직선 표현만 바꿔봐.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리 이 d랑 같고,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냥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중심 0,0 대입 0, 0, 절대값 n. 따라서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따라서 n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기울기가 m이라고 문제에서 줬을 때 그때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때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하나는 y는 mx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요게 위에 있는 거고 요게 아래에 있는 게 되겠죠? 얘는 y절편이 음수, r은 항상 양수야. 여기도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이 y절편이 음수, 여기는 y절편이 여기가 위에가 양수, 밑에가 음수니까 위에 게 요거, 아래 게 요거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기울기 m을 줬을 텐데, 그냥 공식 외워둘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냥 자꾸 말하다 보면은 여러분 외워질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접점을 줬을 때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도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접점을 줬어요. x1, y1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x1, y1이 접점이 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거야?
요거 하나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 구해볼 거예요. 직선이네. 뭐가 필요해? 점이랑 기울기. 점 알려줬죠. x1, y1. 이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구할 차례네. 다시 접해, 중심, 그어, 90도. 아, 이 선분이랑 수직인 직선이구나. 그러니까 우린 이 선분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0이에요. x1, y1까지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x1분의 y1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에 x1, y1 지나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까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뭐 y1 전개만 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죠? 자, y1, y는 여기 마이너스 x1x, 마이너스 x1x, 그 다음에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우리 y1 다 곱했으니까 플러스 y1의 제곱까지 나와요. 자, 이제 넘길 거 넘길게요. x1의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근데 잘 봐. 우리 x1, y1이 어떤 점이었냐면 원 위에 있는 접점이었어요. 원 위에 있는 접점이니까 이 x1, y1도 뭐를 만족해야 돼? 저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그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요. 이거야. 따라서 여기도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까지 나왔는데 결국 r의 제곱이다. 자, 그렇게 우리는 공식을 두 가지 얻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m일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x1, y1이 접점이야? 그러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 두 가지 공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뭐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 공식을 외우는 데 있어서 이거를 쪼개봐. x 곱하기 x, y 곱하기 y. 그 중에 x 하나는 x1으로 바꿨고 y 하나는 y1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방금 사실 제가 좀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심해야 돼. 여러분, x1분의 y1이라는 행동을 했죠, 우리가. 기울기 구하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가정해야지 할 수 있어? x1이 0이 아니어야 하죠. 왜? 분모로 갈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y1분의 x1, 뭐 마이너스 붙었지만 이렇게 한다? 우리가 y1이 0이 아닐 때를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건 뭐냐면 x1과 y1이 모두 0이 아닐 때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둘의 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x1, y1 두 개의 곱이 0일 때에도,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에도 우리가 방정식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아니면 교과서 살펴보세요. 자, 우리는 x1, y1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y좌표가 0이더라도 아니면 x좌표가 0이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언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중심이 원점일 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중심이 원점이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하지만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면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돼. 하나 예시를 볼까? 자, 세 번째, 중심이 예를 들어 지금 예시예요. 그냥 우리 일반화하고 싶은 게 아니야. 중심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y는 y 하지 말고 그냥 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0이 아니죠? 뭐 4라고 하겠습니다. 이 4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에서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아까 했던 공식은 못 써. 그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썼으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아, 원이 있을 거고 기울기 2짜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접하게. 접해요 지금. 두 개가 나오겠네. 그럼 이제 그 두 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은 중심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우리 이거 썼어요. 아, y는 2x 더하기 n이라는 방정식을 쓸 건데 이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중심 1,29 반지름 이거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중심이 1,29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 원이랑 접하는 거라서 거리가 중심부터의 거리가 딱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2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거리 d는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되고 이것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계수끼리 제곱해서 더했죠? 그 다음에 중심 1,2니까 그대로 대입. 2 곱하기 1 빼기 2 더하기 n 절대값 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뭐가 되죠? 지워지네? 1,2 맞지? 맞아.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n은 절대값이죠? 절대값 n은 2 루트 5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심이 1,2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니까 그려봐.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 뭐 요런 게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하나, 둘. 그때 여기 y절편이 하나는 2 루트 5, 하나는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마침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2 빼기 2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n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을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처럼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걸 써먹을 거야. 언제나.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공식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가야 될 게 있어요. 4번. 그러니까 지금 3번 케이스는 중심이 원점이 아닐 텐데 문제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온다? 중심이 원점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x 빼기 이번에 1의 제곱 더하기 똑같이 그냥 이거 하자. y 빼기 2의 제곱은 4, 뭐 2의 제곱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접점을 줬을 때는 원 위에 있는 점을 줬거든? 이번엔 뭘 줄 거냐면 원 밖의 점을 줄 거예요. 원 밖의 점. 예를 들어 이게 원이었죠? 뭐 마이너스 2,0을 줘볼게요. 에서의 접선. 근데 잘 봐 여러분. 원이 있으면 원 밖에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잖아? 항상 두 개가 나온다? 여기 있어도 두 개. 그러니까 우리는 원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게. 이제 어떻게 구할 건가 이건데 두 가지 방식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니까 내가 기울기는 모르지만 기울기 m이라고 했을 때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거 마저 정리하시면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m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직선은 중심 1,2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반지름 2랑 같아야 돼. d는 반지름 2랑 같아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루트 제곱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1,2 대입 중심이 1,2였으니까 대입 m
마이너스 2 더하기 2m 이거와 같다. 정리. 2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은 여기 안에가 절대값 3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린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 루트 있는 게 번거롭잖아요. 양변을 제곱해요. 4m 제곱 더하기 1 제곱하시면 뭐 3m 마이너스 2 이거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4m 제곱 더하기 4 9m 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할 거 정리. 4 지우고 4 지우고 넘기면 5m 제곱 마이너스 12m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m m 마이너스 5분의 12는 0이 되는 거니까 m은 0 아니면 5분의 12가 되겠죠. 잘 봐. 아까 이게 우리가 말했던 그 원이었어요. 중심이 1,2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가 방금 했던 점은 마이너스 2,0부터 했어요. 마이너스 2가 있어. 이 점부터 우리가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직선이고 하나는 이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0이죠. 아까 여기 나왔어. m은 0이라고. 그리고 하나는 5분의 10이지.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2,0부터 접선을 그렸을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5분의 10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방법 어떻게 풀었냐? 첫 번째,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두고 우리는 이제 m을 풀어볼 거예요. 그럼 m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0 이렇게 둘 수 있고, 그럼 그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생겼어. 근데 그 직선은 하필이면 접선이야. 그럼 접선일 거면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거리 공식해서 이 식 구했고, 그 다음에 정리했더니 이렇게까지 나왔어. 근데 짜증났던 게 루트가 있어서 번거로워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3m 빼기 2의 제곱까지. 나머지 다 정리하시면 5m 곱하기 m 빼기 5분의 10이라서 m은 0이거나 5분의 10이고 결과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인 거 아니면 기울기가 5분의 12인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하나 더 알려드린다 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접점 이용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하기에는 조금 연습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어서 큰 흐름만 설명할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 왜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범위 내에서는 이게 유용하다라고 못 느낄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뭐 미적분 배우고 뭐 대수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하할 때 그때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이 있어요. 여기 뭐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을 두 개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접점이 있으니까 이 접점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중심이 원점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딱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 점이고 하나 기울기인데 점 x1, y1 알죠? 그 다음 기울기는 중심부터 이렇게 수직 그어서 이 직선이랑 수직이네 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근데 이게 아무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야. 우리는 a, b를 지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 a, b를 대입하겠습니다. 근데 요래도 분명 부족할 거예요. 이제 뭘 쓸 거냐면 x1, y1이 원 위의 점이라는 걸 나중에 적용할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 기록해놔? 지금 상황을 최대한 복잡하게 했어요. 중심이 원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접점이 있어요.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x1, y1 아직 몰라요. 이제 우리는 x1, y1을 구해내야 돼.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하나 기울기, 하나 점. 이 점을 지나네. 기울기는 중심이랑 이 점 이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수직인 기울기 찾으면 되겠죠? 방정식을 찾았어. 근데 이 방정식은 아무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건 A, B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대입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야. 그때 이제 뭘 고려하면 되냐면 x1, y1이 접점이잖아요. 근데 원 위에 있는 접점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 조건까지 쓰면 아마 부족한 게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굉장히 긴 내용이죠. 사실 이것도 축약하고 축약한 거야. 여러분들이랑 예시 다 하잖아요. 엄청 길게 할 수 있어. 그 나중에 문제 보면서 조금씩 채워볼게요. 그리고 원이 정말 그 도형을 진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조금씩 소개를 해볼게요. 자, 유형 3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과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방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랑 y는 x 더하기 k를 연립하겠습니다. 왜? 교점이라는 건 두 개 위에 동시에 있다는 거고 그 말은 각각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고 따라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고 연립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의 제곱은 8이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일단 정리. 2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자, 판별식 d를 구해볼게요. d는 b의 제곱, 2k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2죠. 2 곱하기 상수항 k제곱 마이너스 8. 요게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정리. 4k제곱 마이너스 8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64. 0보다 크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까지 나오겠죠? 그럼 k 플러스 4, k 빼기 4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 1, 0, 1, 2, 3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우리 그림으로 이해를 할 거야. 자, 원이 있어요. 중심이 어디죠? 0,0입니다. 반지름은 8이 아니고 루트 8. 그러니까 반지름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잘 봐. y는 x 더하기 k면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1이에요. 원이 있고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도록 해달래요. 두 점.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경계가 될 때는 언제일까? 경계가 된다는 건 요 케이스를 뜻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 사이에 놓이면 되겠구나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심이 원점이야. 반지름이 2루트 2.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우리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y는 mx 1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r 2 루트 2 m제곱 더하기 1 1의 제곱 더하기 1 정리하시면 x 플러스 여기도 루트 2가 나오니까 4 x 플마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게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k는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x 더하기 k에서 이 k는 y절편을 뜻해요. x 더하기 4 y절편 여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4야. 그럼 우리의 K는 Y절편인데 4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똑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유형 3번의 1번, 2번 풀이입니다. 자, 바로 또 다음 문제 유제 3번 가볼게요. 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와 직선 y는 2x 더하기 k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원이 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려봐. x 더하기 1 말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은 루트 5짜리. 반지름 루트 5짜리. 자, 근데 우리의 직선은 2x 더하기 k니까 기울기가 몇 개? 기울기가 얼마? 2. 요런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개는 k가 몇 개가 주어질까, 그러면? 직선이 두 개니까 k도 두 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k의 값의 합을 물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접해요. 접한다는 건 수직. r은 루트 5고 그것은 d와 같다. d는 중심 마이너스 1,0부터 그 다음에 직선 여기까지. 직선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까지. 자, 정리하시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중심 마이너스 1,0 대입 마이너스 2 더하기 k. 자, 이거 정리하면 루트 5 나오죠? 넘기면 5죠? 5는 절대값 k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그러면 k 빼기 2는 뭐 또는 뭐예요? 5 또는 마이너스 5. k 빼기 2는 5이거나 아니면 k 빼기 2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k는 7이거나 아니면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이랑 마이너스 3을 합쳐서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 자, 여기까지가 유제 3번이었어요. 자, 이제 유형 4번 가볼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열심히 활용했어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활용해 볼게. 자, 유형 4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에 접하고 중심이 뭐죠? 0,0. 반지름은 4예요. 자, 이거 직선 y는 3x 더하기 1에 평행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3이다. 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이 y축과 각각 두 점 AB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냥 공식 써. y는 기울기가 3짜리인 거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야. r 4예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반지름 아니지. 기울기 3짜리 3의 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얘기하는 바는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이 있을 건데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3짜리인 거다. 이렇게 하나 그려질 수 있고 여기 또 그려지겠죠. 그려지면은 여기도 y절편, 여기도 y절편인데 각각 마이너스 4 루트 10, 그 다음에 여기는 4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그 AB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루트 10부터 마이너스 4 루트 10까지 합쳐서 8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형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 공식이 있었어. 기울기 주어졌을 때 아니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근데 이거 둘 다 중심이 원점일 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아닐 수 있겠죠. 그 아닌 케이스가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풀어봅시다.
아니네. 아, 이건 중심이 원점 맞네요. 다른 문제로 내가 착각했나 보다. 자, 어쨌든 이거 그냥 풀어볼게.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접점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작성은 해봐. ax 더하기 by는 20. 다시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에서 x1, y1을 접점으로 하면은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ax 더하기 by는 20까지는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요. 아, 그럼 이거 기울기를 따져보면 되겠네.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20이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0까지 되는데, 사실 이 y절편 궁금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a 나누기 b는 2니까 a는 2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2b까지 구했는데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a랑 b를 구하면 좋겠죠? 근데 a, b라는 게 아무 점이에요? 아니야. 접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위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0이 되겠습니다. 왜? 이 원 위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방금 a는 2b까지 얻었어. 아, 그래서 대입하시면 a에다 2b 대입해서 4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0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5b의 제곱은 20이니까 b의 제곱은 4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a는 그것의 2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제 1사분면 위에 있다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는 4, b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6이에요. 자, 요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접점을 몰라. 일단 a, b를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을 썼어. ax 더하기 by는 20. 근데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20까지 둔 다음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a는 2b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제가 세 가지 방법 총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직관적이야. 직관적이라기보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들이 아마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원이에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접선이 있을 건데 접점이 여기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수직, 그리고 이것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여기를 a, b라고 했으니까 a분의 b가 2분의 1인 거라서 a는 2b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공식을 알고 있던 거를 그걸 적용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이용해서 a랑 b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 똑같아요. 자, 이제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지금은 접점을 이용하는 풀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할 풀이는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그럼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를 써볼 거야. 자, 지우지 말고 여기로 가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mx, y는 mx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r은 루트 20이에요. m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얼마죠? 5죠. 루트 100이에요.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은 접선은 두 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0이야. 근데 우리는 접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요? 제1사분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접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건 어쨌든 이 a, b라는 점이 궁금했어요. 이제 이 a, b에 대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원 위에 있어요. 아, 그 말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야? 20을 만족해야 돼. 두 번째,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아,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0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대입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10의 제곱은 20. a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0a니까 마이너스 40a 더하기 100은 20. 그럼 5a 제곱 빼기 40a 더하기 100은 20이니까 일단 5로 다 나눌 수 있겠죠? 5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120이니까 넘기면 80 나누기 5 하면 16. 그냥 a 빼기 4의 제곱이죠? a는 얼마? a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8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그냥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4, b, 2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 6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진짜 수고가 많았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유형 문제 푸는 건데 지금 우리 원의 방정식은 변주를 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했을 때 계속했던 게 뭐 접점이 중심일 때 했었잖아. 아니지. 중심이 원점일 때 했었잖아. 그거를 변주를 줄 수가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기울기를 주고 접점을 주기도 했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접점이 아니고 원 바깥의 점을 아예 초기값으로 줬을 때에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여러분들 계속했던 아이디어 수직 조건 이용하기. 뭐 접선이랑 중심과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아니면 뭐 접선이랑 중심 이어서 그 90도다. 계속 그거 써야 돼요. 그거 써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그 뭐냐면은 여러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꼴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거의 다 가능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뭐 x축의 수직인 거. 그거 빼곤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뭔가 좀 꼬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어찌됐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 어려운 단원을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제 뽀개 볼 건데 그 과정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